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션 컨트롤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과연 미션 컨트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미션 컨트롤 기능이 어떻게 실제 운영되고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데모를 준비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기능,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시큐리티 센터 5.10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션 컨트롤을 기존 아니면은 신규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좀 제한이 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드린 이후에요. 그 다음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컨트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요. 도전 과제는 두 가지 종류의 고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운영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분들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초당 뭐 서너 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많게는 수백, 수천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운영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 그리고 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규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서로 다른 운영자가 서로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운영 센터의 이제 형태 고객이 아닌 어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만 CCTV를 뭐 그때그때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입 통제 도어 관련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해당 이벤트를 확인한다라든지 등에 대해서 수동적인 대응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고객의 이제 공통점은요. 이러한 운영자에 대한 부담 및 어떤 부하를 여러 이제 지금 운영 중인 시스템 등을 이제 하나로 결합해서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더라도 일괄된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미션 컨트롤은 이제 화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요. 기존에 이제 저희 제네텍 유니파이드 플랫폼인 이제 시큐리티 센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움직이는 화면에서 보시면요. VMS, 뭐 출입 통제, LPR 제품을 중심으로 뭐 SIP 관련 장비 등의 어떤 인터컴, 뭐 침입 탐지 뭐 패널,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용 프로토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영상 분석 등 이러한 전체 모든 이벤트가 여기 이제 소스로서 이제 포함이 되고요. 바로 이제 미션 컨트롤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서드 파티 이러한 별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저희 시큐리티 센터 안에서 이미 이제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제 내장된 형태로 중간에 보시는 이제 기어 모양의 미션 컨트롤의 이제 룰 엔진을 통해서요. 필요한 이벤트를 조합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아니면 또 필요로 하는 사건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건들만 오른쪽에 이제 운영자 단말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시에 아래에 이제 로봇 모양, 조그만 로봇 모양이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특정 기능을 미리 지정한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위편에서 이제 실제 운영자는 전체 이제 사건 대응 시나리오 안에서 꼭 해야 하는 그런 대응을 미리 이제 시스템상 이제 설정된 SOP 기반의 규정대로만 수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제 룰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러 엔티티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간단한 예시로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도어 강제 개방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어쩌면 이러한 이벤트는 이제 단순 이제 오알람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단순 일발성 이벤트를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영자에게 일일이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도어 강제 개방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동시에 해당 지금 주변 구역을 비추는 주변의 카메라, CCTV를 통해서 특정 시간, 뭐 여기서는 우선 10초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10초 안에 모션 디텍션이 바로 뒤따라서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이제 이게 바로 실제 누군가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라는 이벤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이벤트를 이제 발생시켜서 실제 보안 담당자가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시스템으로 이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러한 이벤트가 이제 트리거가 되면요.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로봇 부분, 주황색의 로봇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하는 일을 이제 바로 시스템에서 이제 준비된 여러 가지 액션 기능을 순서대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자동으로 이제 실행시킬 수가 있게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뭐 실행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병렬로 배치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바로 동시에 실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 영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에 이제 해당 카메라가 그 장애가 지금 있는 카메라를 이제 재시작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작 명령을 한 뭐 2분 후에 그 2분 후에도 영상이 아직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뭐 다시 한번 재시작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카메라 영상이 뭐 어떻게 원하는 대로 복구가 되지 않을 때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운영자에게 해당 이벤트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운영자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또 이제 수동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부터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요. 이제 알람을 취재적으로 이제 받은 운영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대응을 하면은 안 될 거고요. 바로 이제 미리 이제 지정이 된 SOP, 바로 이제 표준 운영 절차 이제 매뉴얼을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미리 이제 설정을 하고 해 두어야 되고요. 이러한 순서 그리고 규정대로 일괄된 대응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컨트롤은 이제 바로 동적 SOP를 지원을 하고요. 단순 이제 순서를 배열을 하는 뭐 그런 절차가 아니라요. 동적으로 이제 시스템의 물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하고 답하면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절하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제 상황 흐름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시에 이전 이제 슬라이드에서 로봇 모양의 이제 바로 그 시스템이 담당하는 이제 자동화 기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운영자가 바라보는 화면은 이제 오른쪽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발생한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지도 내에서 이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이제 위치를 핀 형태로 그래서 이제 동시에 어떤 위치와 함께 사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서 이제 오버뷰 메뉴를 통해서 이제 사건에 관련된 이제 모든 정보들을 이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위치된 그 사용자 절차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SOP,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이 안내하는 어떤 대응, 유도 질문들을 통해서 운영자는 순서대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메뉴에는 이제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그 시점부터 운영자가 이제 사건 대응을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순서로 대응한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로그 파일로 저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위치에 화면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어떠한 순서대로 얼마 정도의 시간별로 이제 어떤 사건의 대응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뷰가 가능할 할 거고요. 물론 이에 대한 보고서 출력도 이제 가능해서요. 대응을 이제 추후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할 때 그 개선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정보 도구로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보고서를 생성할 때 이제 사건 전용 태스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 메뉴에서 이제 사건 뭐 이름, 뭐 발생 시간, 그리고 아직 뭐 진행 중인지 뭐 이런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필터를 사용하셔서 사건을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된 이제 사건들 중에 이제 하신 이후에 이제 그 해당 사건을 더블 클릭하시면
관련된 뭐 비디오, 뭐 도어, 인터컴, 뭐 여러 가지 각종 센서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한눈에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서 이제 보고서 형태로 이제 그냥 뭐 프린트하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차트 모양 등을 이제 시각화해서요. 그 실시간으로 이제 추가되고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이벤트들을 항목 또는 뭐 종류별로 이제 확인하면서 운영자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는지 등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미션 컨트롤이 어떻게 실제 설정하면 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컴피그 툴에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시던트 설정 태스크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시면요. 지금 미리 여러 개의 사건들이 여러 개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새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 도어 포스 오픈이라고 문 도어 강제 열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원하는 모양과 그다음에 지도상에서 표기되는 어떤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 메뉴에서는 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그 사운드를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시에 실시간이든 재생된 영상을 동시에 보게끔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실제 이제 이벤트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사용자한테 알림을 이벤트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한테 보낼 수도 있고 특정 사용자 그룹 아니면 특정 사용자한테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제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던 만약에 도어 강제 문 열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순 해당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연관돼서 연속으로 이제 어떤 모션 이벤트가 감지가 어떤 특정 시간 여기서는 10초 10초로 아까 예시를 직접 드렸었고요. 그래서 10초 후에 모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이 될 때 그때 실제 해당 이제 문 강제 열림이라고 하는 도어 강제 열림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자동화라고 하는 메뉴에서요. 실제 이제 그 흐름 차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돼 있고 시작 이후에 처음에 해당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빨간색으로 우선 표기가 되게끔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단계 중에서 이제 처리 중이라고 하는 in progress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누군가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누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녹색으로 이제 색상을 변경하게끔 이제 지금 지정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거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이 열렸을 때, 문 열림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이거를 해결됨으로 바꾸겠느냐 아니면은 어떤 계속 루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뭐 몇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뭐 어떤 상태가 또 변하지 않으면 그 이전 단계로 다시 가서 이게 다시 한번 그 이벤트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루핑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이제 동작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이제 사용자 절차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이제 그 아까 SOP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1단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이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단계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시고 어떤 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까 기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옵션에서 뭐 예, 아니오라는 선택지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계에서 바로 사건을 어떤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완료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세 번째 단계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우선 역시나 어떤 사건 단계를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밑에 옵션에 이제 커스텀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예, 아니요, 아니면 그냥 완료라고 하는 그런 단순 그런 그 선택지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옵션의 선택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그 도어 강제 열림이 발생했을 때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알려진 직원인지 아니면 모르는 어떤 침입자라든지 아니면은 단순 오알람이라든지라고 하는 거를 선택지를 이런 식으로 먼저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그 운영자가 사건에 따라서 어떤 그 심각도에 따라서 그 저희 시펠리아라고 하는 인터컴 그 기능을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접목시킬 수가 있고요. 해당 그 팀 아니면 해당 직원한테 바로 인터컴을 사용해서 어떤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렇게 단계에서 추가를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화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잠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그 컨피그 툴에서 다 완료된 거를 이제 이번에는 실제 운영자가 모니터링 하시는 이제 시큐리티 데스크 화면 내에서 그 인트루전, 그 도어 강제 열림이라는 사건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거를 운영자가 선택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엔티티들이 모두 한 곳에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의 어떤 사건 위치가 지금 빨간색 모양으로 해서 그 고정돼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실시간 영상,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그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의 플레이백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를 어, 확인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추후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인시던트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해봤고요. 왼쪽에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발생했던 이벤트 그 사건을 이제 지금 검색을 해서 쭉 나열이 되는 거를 오른쪽 상단 중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해서 밑에 이제 타일 형태의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해당 그 엔티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비주얼 레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어떤 수량, 그 일어난 숫자를 이런 식으로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비주얼 레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PDF 형태로 우선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동글동글 이제 그 돌아가면서 완료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PDF 문서로 해서 이제 화면에 이제 PDF 문서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그 어떤 회사의 로고를 위에다가 별도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올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이제 오버뷰라고 하는 정보라든지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어떤 이미지 캡처 샷이라든지 뭐 비디오 파일에 대한 어떤 정보들 그리고 운영자가 시간 순서대로 사건에 어떻게 어느 시간 동안 이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로도 내보내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PDF랑은 다르게 HTML로 내보내게 하시면은 이미지가 아닌 실제 동영상 파일도 같이 거기서 플레이백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서 형태로 내보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센터 5.9.4 버전을 현재 지금까지 현재 기준에서 출시되어 있는 5.10 버전들 포함해서요. 최신 미션 컨트롤 이제 버전에서 이제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이제 이러한 미션 컨트롤 기능이 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능이 이제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게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동으로 사건을 이제 트리거를 할 수 있다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맵상에서 여러 이제 사건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핀 타입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의 위치를 바로 지도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SOP 기반으로 그 시스템이 그 질의하는 어떤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가 운영자가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네, 아니요, 아니면 어떤 선택지에 따라서 사건을 획일화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이러한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번에 내장된 미션 컨트롤이 어떻게 실제 구현이 되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이제 동시에 같이 띄워놨는데요. 우선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뭐 핸드폰에 따라서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뭐 지문으로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지도 기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오버뷰 형태로 지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카메라 그리고 뭐 여러 그 엔티티들이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기존의 시큐리티 데스크에서 아까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에 똑같은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 이제 터치를 하시면 도어 포스 오픈, 뭐 폴로드 바이 뭐 모션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연관되어 있는 비디오를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이벤트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 시큐리티 데스크에서 동일하게 이제 뭐 대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사건을 본인이 아닌 다른 어떤 운영자한테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만약에 그 컴퓨터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뭐, 뭐 청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폭발물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동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뭐 페리미터 뭐 주변 경계가 이제 뭐 누가 침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수동으로 트리거를 하면은 지금 시큐리티 데스크에서 지금 사건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페리미터 인트루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행이 이제 돼서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그 영상을 센터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동일하게 미션 컨트롤에서 해당 그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위치와 그다음에 해당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을 시큐리티 데스크 운영자와 함께 같이 공유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걸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SOP 기반으로 순서대로 지금 몇 명의 어떤 종류의 어떤 이벤트인지 데모 현장에 500명 미만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선택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후에 이런 사건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도 이런 모바일 클라이언트 내에서 뭐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사건들을 같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한 어떤 지도상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연관되어 있는 뭐 출입 통제 아니면은 비디오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다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제 이 미션 컨트롤이라는 제품을 저희 제네텍이 어떻게 실제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이제 SI 혹은 뭐 유지보수 업체에 이제 연락을 하는 이유가 이제 고객분께서 연락하는 이유가 단순 카메라 영상이 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화면이 틀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저장이 안 되어 있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뭐 80% 정도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카메라 영상이 안 나올 때 이제 자동으로 카메라를 재시작 명령을 뭐 내려서 특정 시간 동안 뭐 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또 몇 번 시도를 한 이후에도 그 복구가 안 되면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출입 통제에서도 뭐 인가되지 않은 카드로 계속 뭐 출입을 시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뭐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됨을 이제 그때 이제 감지를 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이러한 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뭐 VMS, 그다음에 출입 통제, LPR, 뭐 침입 패널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한 이후에 보고서를 추후 생성해서 그 이후에 리뷰를 통한 어떤 추후 동일 사건에 대한 또 좀 더 개선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단순 이제 건건의 이벤트 전달이 이제 전달이 아니라 보다 더 진보한 형태의 이제 지능형 이벤트 뭐 알림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룰 엔진을 이용해서요, 실제 확인하고 대응해야만 하는 이벤트만을 이제 룰 엔진을 통해서 좀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운영자한테 그때 이제 전달을 해 줌으로써 보안 관제 센터에 이제 아무도 모니터링을 현재 지금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상의 잘 훈련받은 가상의 버추얼 뭐 보안 관제 요원을 하나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운영센터에서도 이제 단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운영자가 정말 불필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말 대량의 이벤트를 이제 대폭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할 거고요. 또한 이제 SOP를 기반으로 하는 SOP를 기반으로 운영자는 이제 어떠한 종류의 이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내하는 절차대로 뭐 "네", "아니요" 등의 선택만 하면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라는 선택을 하면은 뭐 자동으로 특정 팀을 현장에 투입한다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관련 어떤 오디오 방송을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제 사건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러한 미션 컨트롤이 그러면 얼마나 뭐 비용이 되게 비싸다라고 이제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이제 미션 컨트롤의 이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종류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구적 라이센스부, 이제 단순하게 운영자 워크스테이션 기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동시 접속 기준이고요. 기능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데스크 아니면 뭐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동시에 사용 가능하고요. 역시 동시 접속 기준으로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구독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월별 혹은 이제 연간으로 구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모두 이제 동시 접속 기준이라는 점은 동일하고요. 운영자가 많이 필요한 대형 사이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사이트 라이센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 라이센스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무제한 수량의 이제 PC 단말기 수량으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짧게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특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이제 스트림볼트 중에 이제 올인원 제품, 그래서 SV302 모델에 대해서 미션 컨트롤 이제 그 운영자 라이센스 한 개를 기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추후에 오늘 말고 이제 별도로 또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션 컨트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단순한 상황부터 복잡한 상황까지 뭐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SOP 절차에 따른 코로나 대응도 가능할 거고요. 카메라 및 뭐 서버, 그리고 뭐 출입 통제 등에 대한 뭐 장애, 이런 대응을 이제 획일화한다라든지, 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운영자가 당황하지 않고 시스템의 뭐 자동화를 활용하고, 또 SOP 절차에 기반해서 일괄적인 사건 해결, 이런 것들은 어떠한 어떤 시나리오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미션 컨트롤은 예전에처럼 이제 좀 이렇게 구성하는 데 복잡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라이센스 부분도 예전 같지 않게 이제 운영자별로만 부과되는 정책으로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룰 엔진을 통해서 뭐 필터링된 이제 실제 확인해야만 하는 이제 이벤트만 검색해서 인지해서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이제 자동 대응과 운영자의 이제 동시 SOP 기반한 사건 대응이 가능해서요. 일괄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최종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능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산업, 그리고 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의 라이센스만 이제 활성화를 구매해서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모든 미션 컨트롤 관련 기능을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동시 접속 기준에서 추가적인 단말이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 필요한 수량만큼의 라이센스만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 점.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